오늘도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창밖은 어둡습니다. 이제는 밤이 무섭습니다. 움직이기 어려워졌으니까요. 휠체어에 앉아 있는 이 몸으로는 바깥 세상이 먼 것 같습니다. 멀고도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요. 이 이야기는 그 작은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아주 작지만 깊은 변화 말입니다. 3년을 움직이지 못한 이 몸이 다시 밤거리로 나가게 된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리가 멈춘 지 벌써 3년입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의식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의 응급처치, 의사의 진찰, 그리고 그 끔찍한 진단. 부분적인 마비가 발생했습니다. 그 말이 내 인생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안방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휠체어가 내 다리입니다. 침대가 내 집입니다. 같은 천장, 같은 벽, 같은 냄새. 그때 나는 여행을 다녔었습니다. 지방의 산들을 올랐고 바다 위를 거닐었습니다. 아내 손을 잡고 골목의 야시장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처음 1년은 회복을 믿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3개월이면 조금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6개월이면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운동했습니다.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발, 종아리, 넓적다리까지. 통증이 있었습니다. 격렬한 운동 후에 근육통 같은 통증. 그것은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라고요. 하지만 2년째 되자 변화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의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도 함께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적응하셔야 합니다. 적응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포기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걸어온 이 다리와의 영원한 작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3년째인 지금 휠체어는 낡았습니다. 손잡이의 페인트가 벗겨졌습니다. 바퀴에도 흠집이 많습니다. 내 옷처럼 내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나를 밀어줍니다. 안방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다시 안방으로. 같은 방, 같은 창문, 같은 풍경. 같은 창밖의 나무. 벚꽃이 피고 지고, 초록이 무성해지고, 단풍이 지고, 눈이 소복이 내립니다. 그 순환을 벽에 기대어 봅니다. 밤이 되면 더 답답합니다.
바깥 세상이 더 멀어집니다.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자동차의 엔진음, 그런 것들이 모두 나와는 무관한 세상이라고 느껴집니다.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보입니다. 같은 천장, 같은 패턴의 균열. 그 균열을 세어본 적도 있습니다. 23개입니다. 밤의 침묵은 깊습니다. 아내의 코꼬리 소리만 들립니다. 그것도 이상하게 외롭습니다.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밤을 다시 걷고 싶은 그 마음이요. 어쩌면 그건 항상 있었을 겁니다. 억눌려 있었던 것 뿐이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너는 항상 밤에 나갔잖아. 그 한마디가 모든 걸 건드렸습니다. 내 가슴 깊숙한 곳에 있던 무언가를 말입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후 밤 8시쯤이었습니다. 내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나는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근처 편의점, 공원의 벤치, 야시장. 밤에 도시를 무의식적으로 헤매며 걸었습니다. 목표 없이 계획 없이 그냥 다리가 가는 대로 갔습니다. 그 시간이 내게 무엇을 주었는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나는 더 멀리 갔었나 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도요. 아내의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다시 밤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3년을 못한 그 일을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내 다리는 이미 멈춘 지 3년입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휠체어로는 밤거리를 갈 수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불가능한 것을 꿈꿀 이유는 없으니까요. 아내는 웃었습니다. 조용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가서 봐. 가능한지 안 한지 직접 봐.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가능하려면 다리가 다시 나아야 하는데요. 기적이라도 일어나야 하는데요. 하지만 아내의 표정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넌 너무 빨리 포기했어. 그 말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내 마음 어딘가가요. 그 밤부터 무언가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내가 모르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밤을 다시 걷는 것이 정말 불가능할까요? 그 질문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자다가도 깨어나고, 깨어나서 생각하고, 밤중에 천장을 바라보며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심으로 준 질문. 가능한지 안 한지 직접 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준비했습니다. 내 겉옷과 신발을요. 오늘인가요? 지금인가요? 밤거리로 나갈 시간이 온 건가요? 신발을 신는 그 행위가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손도 떨렸습니다.
눈도 흐릿했습니다. 3년을 신지 않은 신발의 무게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처음 신는 신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묵묵히 나를 도와줬습니다. 질문이 없었습니다. 설득도 없었습니다. 격려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신발을 신겨주고 바깥문을 열어줬습니다. 바깥 공기가 얼마나 낯설었는지요. 3년간 호흡한 실내 공기와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계절의 냄새였습니다. 바람의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냄새였습니다. 밤의 골목이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거리. 하지만 나에게는 낯선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처음 가는 곳처럼요. 휠체어 바퀴가 아스팔트를 굴렀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낯설었는지요. 내 발걸음이 아닌 다른 소리였습니다. 아내가 밀어줍니다. 천천히요. 마치 아기를 달래듯이요. 첫 번째 신호등입니다. 빨간색입니다. 신호를 기다리면서 주변을 봤습니다. 변한 게 많았습니다. 새로운 카페, 새로운 식당, 새로운 가게. 3년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구나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딘가 슬펐습니다. 내가 없던 3년간 세상은 계속 변해왔구나요.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아내가 밀어줍니다.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내 발이 아닌 바퀴로 건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움직임이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야간 조명이 은은하게 비춥니다. 같은 벤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도 낡아 보였습니다. 그때 나는 여기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펼치고 담배를 피우고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뭔가 달랐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얼굴에 닿는 바람의 감각. 3년 만입니다. 그렇게 작은 감각이 이렇게 소중할 수가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아내 손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 아내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밤거리가 천천히 밝아지고 어두워집니다. 신호등이 계속 바뀝니다. 사람들이 계속 지나갑니다. 그 모든 것이 내게는 새로웠습니다. 마치 처음 이 도시에 온 사람처럼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다시 와.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을 느껴야 했습니다. 꼭 와야 한다는 절박함을요. 그 다음부터 매일 밤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길, 같은 공원. 하지만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첫 번째 밤은 낯설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밤은 기대였습니다. 세 번째 밤은 안식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으면 신문을 읽었습니다. 아내가 가져온 신문을요.
밤에 신문이 이상하게 더 읽혀집니다. 글씨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아니면 내 눈이 더 밝아진 걸까요? 조그만한 뉴스도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먼 곳의 소식도, 바로 옆 동네의 소식도 모두가 내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때 나는 신문을 읽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의 일, 어제의 후회, 누군가에 대한 미안함. 신문은 그 생각들의 배경이었을 뿐입니다. 지금의 나는 신문의 글자만 따라갑니다. 글 귀의 뜻보다는 그 글자의 형태를요. 그 글자가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지를요. 이것도 변화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포기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가끔 지나가던 젊은이들이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인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전엔 먼저 인사했는데요. 이제는 받기만 합니다. 그것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변화를 느꼈습니다. 다리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요. 밤을 다시 걷는다는 게 처음엔 내 다리를 회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기적인 치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휠체어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다시 걷는 느낌이 드나요? 그 질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밤의 거리가 나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일 겁니다. 휠체어로든 누군가의 손으로든 그 어떤 방식이든 움직인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다른 속도로 세상을 봅니다. 그 속도가 더 정확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깊다는 걸 알았습니다. 매일 밤 같은 길을 가면서 느껴집니다. 그 길에 있던 것들이 나를 받아준다는 게요. 그 길 위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게요.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7번의 밤, 7번을 같은 길을 돌았습니다. 변한 게 무엇일까요? 내 다리는 여전히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휠체어도 여전히 낡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마음이요. 밤거리를 보면서 다양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저 집의 불이 항상 늦게까지 켜져 있다는 것. 누군가 밤새 깨어 있다는 뜻이겠죠. 저 식당에 항상 같은 할아버지가 온다는 것. 그 할아버지는 거기서 무엇을 하실까요? 누굴 기다리실까요? 저 골목의 고양이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것. 내가 지나갈 때마다 나를 보며 움직인다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런 것들을 놓쳤습니다. 빠르게만 걸어 다녔으니까요.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휠체어로 느린 속도로 다니다 보니 세상이 더 정교하게 보입니다. 저 나무의 반점도 보입니다. 나이 든 나무의 주름 같은 것들. 저 하늘의 별도 보입니다. 도시의 불빛 속에서도 별이 보입니다. 왜 그리 많은 것을 놓쳤을까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보이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멈춰 있고 세상이 당신에게 보여줄 준비가 된 거예요. 그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멈추자 세상이 움직였습니다. 내가 현재에 머물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가 바라보자 세상이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밤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다시 밤을 걷는다는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밤을 통해 자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회사에서의 피로를 벗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이제 나는 밤을 통해 세상을 찾으려 합니다. 나를 넘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그 거리의 불빛 속에 있는 누군가의 슬픔과 기쁨을, 그 골목에 숨어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를요. 작지만 중요한 차이입니다.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 세상이라는 틀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내일 밤도 같은 길을 갈 겁니다. 아내와 함께요. 휠체어로요. 내 다리가 회복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걷고 있습니다. 아주 다른 방식으로요. 아주 다른 속도로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한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밤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요. 밤거리를 다시 걸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빠르게 걸어갑니다. 어디론가요? 누군가를 만나러요. 무언가를 얻으려요. 그 빠른 걸음 속에서 많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밤거리를 빠르게 걸어 다니면서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면서요. 그때의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멈춘 후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 그 하늘의 별의 개수, 그 바람의 냄새, 그 거리의 온도, 그 밤의 침묵.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사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극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리가 나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적적인 회복이나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다시 걷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속도로, 하지만 확실하게 세상을 다시 걷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당신도 멈춰 있나요? 어딘가 갇혀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한번 밤거리에 나가보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것이 시간뿐이라면 더욱요. 천천히요. 누군가와 함께요. 혼자라면 혼자로서 그곳에 서 있으면서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가 보일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보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도 밤거리로 나가신다면 당신도 다시 걷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채널
기억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이 채널은 멈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멈춘 것 같지만 실은 깊어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다시 발견한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휠체어로 밤거리를 다니게 된 노인,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는 누군가, 혹은 혼자가 되어 처음 자신을 보는 누군가, 그런 사람들의 시간 속에는 우리가 모르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빠르게 살아가면서 놓친 그런 아름다움들이요. 우리도 언젠가는 멈출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보일 것도 있을 겁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멈춰 있나요? 무언가로 인해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매주 한 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멈춰 있지만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발견한 작은 기적들의 이야기, 당신의 멈춤이 어쩌면 당신만의 깊이를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기억을 여는 사람들,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의 밤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